네, 김혜리 요정님 어서 오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보라돌이 뚜비 보라돌이 보라요정으로. 이거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모자예요. 진짜? 네. 어머님이 상당히 패션. 예, 저하고 좀 다르세요. 아니 그 반지도. 예, 어머니 거고. 어머니 뭐 하셨나요? 뭐가 되셨을 수도 있었는데 네. 못 되신 경우인 것 같아요. 저희 낳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게 다 물려받는 거예요. 갑자기 뭐 가끔씩 뭐 그죠?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 용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밭이 있었으니까 좀 뭐 어딘가 연결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좀 피곤해 보이세요. 예, 뭐 자꾸 레드카펫을 받고 오신 것 같은 느낌? 레드카펫을 쓸다 온 게 아닐까요? 그 드레스를 입고 좀 이렇게 전혀 상관없고요. 예. 근처에도 못 가봤고요. 아니 근데 저 보내시면서 네. 집을 잘 보고 있겠다고 하시더니 네. 웬걸 공항에서 부산 시내 들어가는데 얼굴이 이따만하게 걸려있던데요. 예, 저도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예. 제 공연엔 당연히 안 오셨고요. 아니, 뭐 연락도 안 하시길래 저는. 아니 뭐 이제 그래서 표를 못 샀으니까 할 수 없지 생각하고. 무슨 소리세요? 그냥 오시면 되죠. 아닙니다. 남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선을 그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VIFF는 비프가 됐죠 이번에. 예. 근데 영화제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면은 좀 기운을 받아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그처럼 영화에 환호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흥분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늘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덤덤해지기 쉽잖아요. 네. 근데 영화란 게 이런 힘이 있고 축제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렸다 상기하고 그러는 게 영화제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몇 편이나 소화하고 오셨나요? 그거 지금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요. 10여 편은 이런저런 경로로 보지 않았나. 야, 그럼 그걸 다 쓰시게 돼요, 리뷰를? 그렇진 않고요. 제가 어떤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야 돼서 본 것도 있고 공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배우가 나온 출품작이라서 봐야 됐던 영화도 있고 그리고 또 개봉이 예정된 영화도 꽤 있어요. 그 중에는. 네. 그래서 본격적인 리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개봉 네. 때 가서 쓰게 될 일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0편 중에서 네.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다. 예.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행사를 하고 감독님을 뵙기 전까지 상당히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영화하고 감독님 때문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정화가 되고 디톡스가 되고 행복해졌던 경험이 있고요. 야. 그리고 다르덴 형제라고 계속 이제 주목받는 영화를 내놓고 있는 예술 영화계의 중요한 감독이 있어요. 형제 감독인데 벨기에에 이제 이들의 신작이 자전거 타는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동안 이들의 영화를 상당히 다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림 중에 크림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영화도 내년 초에는 개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가서 관객 여러분이랑 같이 보고 얘기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부산영화제 출품작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제 부산에서 프리미어가 있었던 단편 영화가 있어요. 네. 홍상수 감독님 새 단편 영화인데 예. 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주인공인 정유미 씨가 내일은 난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쭉 리스트를 적어요. 오늘의 할 일. 그러고 정말 그 많은 일을 마술처럼 다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우연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영화가 굉장히 단단하고 맑고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렇게 파도에 깎여나간 조약돌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단편인데 아주 충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여서 그것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영화 보고서. 달인이네요, 달인. 많이 봐서요. 영화 많이 보기 달인. 네, 달변이세요. 그런 얘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정이 이렇게 가루를 뿌리듯이. 네. 가루하면 사실 라방인데요. 가루라고 지저분한 느낌.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림과 그림자라는
예, 김혜리의 그림 산문집까지 저한테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예, 지난번에 음반 선물해 주셨었잖아요. 예. 빨리 갚을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정말 거리를 두시는군요. 그래요. 이제는 저희는 전혀 뭐 주고받을 게 없는 관계가 됐네요. 아, 뭘 또 그렇게 오늘 좀 까칠하신데요. 아니 잘 읽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쓸데없는 얘기지만 숙소는 잘 잡으셨나요? 네? 부산에서요. 방이 없잖아요. 아, 영화제 쪽에서 제가 영화제 관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을 해주셔서 그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머물렀던 호텔에는 앞에 이렇게 차 정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슬쩍 오시더니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급하게 친해졌죠. 아무래도 가수가 좀 더 친근한가 봐요. 예, 배우보다? 예. 저도 친근하게 다가갔고 누가 먹냐고. 네. 장동건 씨 아까 왔다 가시고 탕웨이. 네.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과 콘서트 하러 왔는데 둘이 진짜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쪽 해운대 쪽 호텔 수위 아저씨들은 매년 보시니까 이제 뭐 작년보다 좀 얼굴이 그리고 안 됐네 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올해 좀 이번에 스타가 좀 많았어요. 많아졌다고. 그 아저씨가 말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작년엔 좀 뜸했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좀 발전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죠? 자, 노래는 뭐 들을까요? 첫 곡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About the Boy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알려진 노래죠. Badly Drawn Boy의 Something to Talk About부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adly Drawn Boy의 Something to Talk About 이었습니다. 자, 오늘 About a Boy라는 영화 해주실 거예요. 일단 또 항상 그렇듯 짧은 줄거리 여쭤봐야겠죠? 네, About a Boy는 런던에 사는 부유한 싱글 백수의 이야기예요. 네. 이 남자의 이름은 윌 프리맨인데 이름도 심지어 프리맨. 그러니까요. 예, 휴 그랜트가 연기를 했죠. 네. 네,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작곡가셨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마다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히트곡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화수분이죠, 그렇죠. 화수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늘 울려 퍼지는 노래가 그렇죠. 있듯이. 예. 그러니까 이 저작권료로 아들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유도 있는 데다가 뭐 여자들을 만나는데도 결코 이렇게 커미트먼트라 그러죠.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2달 이상 가는 관계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쿨하다 못해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 쿨한 남자인데 스스로를 섬이라고 불러요. 이 남자는. 근데 그 섬이 뭐 화산섬이나 아니면 독도같이 외로운 섬이 아니라 리조트 섬들 있잖아요. 네. 이비자, 스페인의 이비자 섬 이런 섬에 자신을 비유를 하는데 나름 굉장히 바빠요. 늘 보는 퀴즈쇼 봐야 되고 운동 가야 되고 미용실 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한량이죠. 한량. 그러니까, 아니 남들은 이렇게 나 바쁜데 어떻게 여기다 일하는 시간까지 끼워넣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피터팬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장을 거부하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싱글맘들이 굉장히 부담 없는 상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들이 있는 독신 아버지인 척하고 독신 부모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찌어찌 엮여가지고 12살의 마커스라는 소년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남자의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에게 그런 변화를 마커스가 갖다 줄 수 있는 이유는 마커스는 자기가 진짜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다운 삶을 못 누리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이 윌은 어른인데 아이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대를 만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마커스랑 윌이 처음 만난 날 이제 마커스를 윌이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 그 마커스의 싱글맘이 엄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살 기도를 해서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구급차에 실어다 주고 가는데 뭐 이 와중에도 애는 너무 안 됐고. 애는 안 됐는데 거기 또 심각하진 않아요. 그때도 윌은 너무 철부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앰뷸런스 뒤를 싱싱 달리는 건 굉장히 신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신호에 안 걸리고 계속 가잖아요. 뭐 그런 남자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커스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안한 거예요. 이 소녀는. 왜냐하면 엄마를 내가 계속 옆에 지켜볼 수는 없는데 엄마는 굉장히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고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고개 돌린 사이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애는 어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애가 생각한 결론이 둘로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백업이 필요하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윌 아저씨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아직 아이니까 엄마랑 아저씨랑 사귀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둘이 아니고 셋이 되니까 내가 엄마를 못 지켜볼 때도 엄마를 지킬 수 있을 거야라는 정말 귀엽고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하고 집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러니까 자꾸 아저씨네 집에 가는 거죠. 아저씨는 늘 바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텔레비전 보느라 바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면서 점점 어쩔 수 없이 윌이 정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마커스의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자기의 그 철옹성 같던 집의 문을 마음의 문을 아이한테 한번 열어주게 되고 나니까 왜 그런 거 아시죠? 한번 문 열기가 힘들지 열고 나면 아무나 막 들어오잖아요. 한번 안경 벗기가 힘들지. 한번 벗으면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첫 발자국이 중요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여자들도 그냥 스쳐가듯만 만났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얄팍한 인간이라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짐작하셨지만 About a Boy지만 사실은 About two Boys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중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멘토가 돼서 누굴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큰다는 점에서 재밌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달변이세요. 누가 누구 보고 달변이라는 건지 정말. 휴 그란트의 휴 그란트랑 참 잘 어울리는 완전히 그 배우와 윌이라는 캐릭터 윌이랑 캐릭터가 참 잘 어울리고 약간 좀 어눌한 척하면서도 이렇게 썩 되게 미워할 수 없게 하는 매력이 있는 배우니까 저희가 노래는 들어야 돼요. 노래 듣고 넘어가서 캐릭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휴 그란트와 헨리 베넷이 함께한 버전으로 듀 베리모 말고 뭐 제가 찾은 노래는 이거라서요. 이게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었나요? 반대였나요? 제목이 그 여자 작사 그 여자 작사겠죠. 그 남자 작곡. Way Back into Love 골라오셨습니다. 요거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한 Way Back into Love 함께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오늘의 영화는 About a Boy. 휴 그랜트 나오는 윌 프리맨이라는 캐릭터. 프리먼, 그죠? 모건 프리먼도 프리먼이죠. 윌 프리먼에 대한 캐릭터, 부유한 싱글 백수 함께 할 텐데요. 기자님은 만약에 복권이 됐어요. 뭐 벌써 시큰둥하게. 심하게 쓰겠습니다. 1118억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제가 받는다고요? 네. 그럼 세금 떼면 얼마죠? 뭐 한 600억, 800, 700억. 그런 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부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그 정도 아니요, 다는 아니고. 이거 봐.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소 같은 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거기에 관심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보호소들이 다 되게 어렵거든요. 동네에서 쫓겨나고 부지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십시일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동시에 막 생각이 나고요. 전세기를 사실 것 같아요. 전용기. 전세기를 뭐하러 사요? 그냥 비행기에 좋은 좌석을 사서 다니면 되지. 귀찮잖아요. 네. 전세기 있으면 관리해야 되고. 야, 벌써 관리까지. 그러네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뭐. 김영석 씨가 얘기해 준 건데, 꿈에, 핑크빛 돼지가 6마리가 나와갖고, 네. 복권 몇백만 원 다 있는 돈 털어서 다 샀는데, 다 꽉 나와갖고, 어떤 분이 너무 속상해서 술을 남은 돈으로 미친듯이 먹고, 속이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갖고, 라면 끓이려고, 한 마리 몰고 가는 걸 탁 했는데, 다시마가 6개가 쫙. 그게 그 꿈이었구나. 예. 다시마가 6개가 쫙. 사실이 분명 아니겠지만, 얼마나 웃긴가요, 이런, 네. 자, 윌 프리먼. 네. 휴그랜트 캐릭터. 예. 가볼까요? 예, 아까 DJ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우하고 굉장히 일치율이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윌을 얘기하면서 휴그랜트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주세요. 예. 첫째로 이 윌은 전문 백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백수. 그러니까 니콘비라는 소설가의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요. 네. 니콘비는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많이 썼죠. 근데 이 넘쳐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둥둥 잘 떠다니는 게 이 윌의 어떤 전문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30분을 한 유닛으로 쳐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배분을 하려고 하죠. 당구 치는 건 2유닛, 뭐 목욕하는 건 1유닛,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주변에서 누가 정말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이 남자의 반응은 원작 소설에 나오는데 참 딱하다, 참 보기 안 좋은 광경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프로 백수군요. 프로 백수. 그렇죠. 아마추어 백수가 아니라 상당히 백수짓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렇죠, 프로 백수. 체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약간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어야 되듯이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러시아어에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가끔. 러시아어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 지금 스트레스 약간 필요해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괜찮다.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게 정말 게으름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휴그랜트라는 배우가 약간 게을러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로맨틱 코미디에서 굉장히 타율이 높은 배우인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 100개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다 거절하고 고르고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나리오 보느니 엄격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안 할 핑계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트집을 잡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퇴짜를 많이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나리오만 하게 되고 타율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게 제 짐작이고요.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희화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그 사람 옥스퍼드 나온 거 맞죠? 예, 옥스퍼드 영문과 출신이에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열심히 쓸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성격상 누가 목을 조르지 않는 이상 마감을 할 것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좀 잘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자기 능력의 한 70%만 쓰면서 흥뚱흥뚱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내 마음은 너무 좋다. 흥뚱흥뚱. 나도 흥뚱흥뚱. 그러니까 시경 씨도 그런 걸 추구하긴 하는데 현실이 거기엔 못 따라가는. 아우, 장난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 보여요. 오늘요? 네. 요즘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간 가라앉으셔서 저하고 톤이 딱 맞으세요. 그래요? 예, 평소에는 제가 약간 숨이 가쁘거든요. 시경 씨 리듬에 맞춰가기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토요일 방송할 때는 좀 이렇게 지쳐서 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힘내서 오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윌 캐릭터를 보다 보면 이제 이 사람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반성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일에 뭐 몸을 던지지 않고 가족을 안 만든다고 해서 네 인생은 핵심이 없어 헛개비야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에 보면은 뭐 하염없이 자기 애들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네. 꼭 보고 싶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귀엽긴 하지만 그렇죠. 부모 같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그런다거나 아니면 우리 애 대부가 세례식에서 대부가 돼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윌은 그렇지 않죠. 나는 정말 최악의 대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여자아기 대부가 돼달라 그러는데 아마 나는 얘가 크면은 술 막 퍼먹이다가 18살쯤 되면은 꼬실 생각이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최악의 대부니까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련 이러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그래? 그럼 막 실망하면서 난 혹시 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어떤 따뜻하고 깊은 걸 원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휴그랜트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게 네가 늘 나를 항상 잘못 보는 건데 나 진짜 얄팍한 인간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기하기 편했겠다. 그러니까 휴그랜트는 근데 진짜 어떤 면이 있냐면 아이들을 원하질 않아요. 실제 인터뷰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들을 굳이 낳아서 산다면 집이 굉장히 컸으면 좋겠다 그래요. 애들을 안 마주치게. 그리고 애들 장난감이 그냥 원색이잖아요, 보통. 예. 그 색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애들 장난감이 눈에 띄는 게 싫고, 그래서 유머가 있어서,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의 폰트랩과 아이들처럼 잘 때 되면 세일러복을 쫙 입혀가지고 계단에서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위트가 있는 말이긴 한데, 진심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점은, 지 멋대로 하는데 정말 부자고 아무도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휴그랜트는 뭐가 있냐면 좀 약간 철없는 그러니까 악이 없는 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미워하기가 애매한 거구나. 미워하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남자들이 경쟁심을 느낄 요소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윌도 그렇고 휴그랜트도 그렇고 이제 얄팍해요. 얄팍한데. 중요한 점은 스스로 얄팍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은 왜 우리 주변은 아니지만 아무튼 보면은 유한 계급이면서 그냥 명함 파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술가인 것처럼. 네. 디자이너입니다. 그렇죠. 포토그래퍼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작가 수준의 어떤 그런 내공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명함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윌은 안 그래요. 그냥 나는 백수다라는 게 의식이 확실하고. 우리나라는 회장님 명함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장, 회장. 네, 돈 많으신 분들은 뭐 하나 내서 그냥 예.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예. 근데 휴그랜트는 물론 이제 전문 배우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쩌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배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을 예술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인터뷰 자기를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농담으로 밀쳐내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자기 안에 혹시나 잠재되어 있는 심오함이 혹시나 깨어날까봐 일부러 클래식 음악도 안 듣는데요. 그거는 영국인의 위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인의 자질. 계속 장난치는. 근데 그게 휴그랜트가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윌한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깊이라고는 없지만 자기가 깊이가 없어도 누군가를 어떤 부분에서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년을 윌이 도와주는 게 어떤 어른으로서 귀감을 보여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윌이 딴 건 모르지만 쇼핑하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렇죠. 물건 잘 고르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마커스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가 히피고 채식주의자인데 아이를 이제 그게 알록달록한 이렇게 편물로 된 그런 옷을 자꾸 입혀서 학교를 보내고 네. 철진한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는 네가 이 노래 부르는 게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좋은 뜻에서 한 거지만 그 사춘기 또래 소년들 사이에서는 얘가 그것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구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히피 패션 대신에 이렇게 유행하는 운동화를 멋있는 걸 싹 골라준다거나 애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무슨 랩 음악, 힙합 음악 이런 CD를 골라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깊어야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 캐릭터 얘기는 진짜 딱 들어맞네요. 휴그랜트랑. 진짜 어울리죠. 사실 휴그랜트를 모델로 쓴 소설 같기도 하고. 느낌마저 들었어요. 영화를 좀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됐는지는 또 스포일이니까. 아니요, 스포일일 거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톤의 영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수미상관식으로 섬 얘기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모든 인간은 섬이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의견이 약간 수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우리라는 대륙의 일부야라는 식으로 세계관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냐면 네. 윌의 생각이 우리는 해저에서 연결돼 있는 군도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륙붕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네, 결국 연결돼 있다. 예, 연결돼 있지만 각자의 수면 위에서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 때 뭐 가족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새로 사귀게 된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친구와 뭐 언젠가 너무 심심해서 나갔던 엠네스티 자원봉사자 중에 만났던 사람이랑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런치를 같이 먹으러 모여서 이렇게 윌의 집안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앙상블을 이루진 않지만 네. 윌이 주인공인 쇼에 많은 게스트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재밌죠? 이건 약간 디테일한 휴그랜트 연기. 예. 혹은 그 꼬마의 또 그런. 이 니콜라스 홀트라는 소년이었는데 네. 굉장히 눈이 예뻤거든요. 근데 예. 지금 자란 게 정말 예. 너무 섹시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뭐라고요? 엄청나게 섹시한 청년으로 그래요? 자랐어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정말 그 통통하던 소년의 예.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영화로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왔거든요. 네, 정말 괄목상대하게 컸죠. 괄목상대까지 나왔군요. 예. 사자성어를 그죠? 썼지 내가. 여기 있네요. 예, 괄목상대까지예요. 사진을 지금 작가가 찾아줬는데. 제가 다음에 제대로 나온 사진 하나 가져올게요. 아니, 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한희정의 좋아하시네요, 정말. 예, 휴가가 필요해. 이거는 사실은 한희정 씨도 좋지만 네. 지금 제 심정을 그냥 담아서 골라봤어요. 저도요. 쉬고 싶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네. 네. 투명한 바다 같은 꿈을 꾸고서 문득 내뱉었지 내겐 휴가가 필요해. 자, 김혜리 기자님의 마음, 한희정의 휴가가 필요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프로듀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던. 예, 우연히도. 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예. 회사 앞에 예. 닭이랑 회랑 같이 파는 데가 있다고. 네. 예. 언제 한번 갈래요? 그래요. 네. 몇 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거기 되게 제가 가면 늦게까지 해주실 거예요. 도대체 기자님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음. 나이 차이를. 예. 좀 이렇게 어린 분인데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 네. 꼭 무슨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오늘 보라돌이 우리 김혜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About a Boy, 윌 프리먼의 캐릭터와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오늘 꼭 계속 네. 미뤄졌던 영화의 태도에 관한 정선희 청취자 질문 답하고 싶으시다고요. 4주째 제가 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네. 질문이 지금 뭐 익어서 잼이 될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발효가 돼서 술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질문이 뭔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네. 그 보통 소설과 문학과 달리 영화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고 하시면서 네.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렵다 어려워. 아니 근데 굉장히 저도 항상 생각하고 답을 아직 다 얻지는 못했지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청취자님 해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격언이 있냐면 영화에서 메시지가 뭐냐라는 질문을 감독한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메시지를 원하면 우체국으로 가라. 영화를 보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그 영화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영화는 그 감독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정확히 그 영화의 효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는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이 밀당을 하는 그 중간에서 의미가 발생을 하는 매체거든요. 그렇기 어렵다. 때문에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영화가 발생시키는 효과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라는 게 이제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영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예, 예.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음악, 네, 뭐 네. 모든 것, 리듬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영화라는 같은 작품 자체 내에서 이율배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큐 사인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대화인데 네. 거기에 어떤 음악이 들어감으로써 숨은 의미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죠. 짐작할 네. 수 있게 될 때도 있고, 가령 어떤 대화를 밝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떨리는 손의 인서트를 잡음으로써 그 말에 반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점점 화면의 색을 뺀다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장면인데 오래 지켜봄으로써 저 안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하고 그 영화의 의미도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 바람을 피웠어요. 네. 그래서 끝에 가선 벌을 받아요. 권선징악으로 네. 줄거리상으로는. 근데 영화가 그녀의 어떤 여정을 묘사할 때는 그녀가 정말 사랑에 빠져서 애인과 만날 때의 모습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영화를 다 본 관객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벌을 받았대요라는 결론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빛나던 순간, 영화적으로 빛나던 순간이 남기 때문에 영화는 다른 의미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감독의 의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심의를 위해서 한때는 그런 식으로 감독의 의도를 숨기고 이제 아래층의 표면 밑에 깔아두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죠. 냉면 고기 밑에 깔아달라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네. 예. 살아나고 계세요. 예. 지금 특이한 톤이 나오셨어요. 네. 잘 안 쓰시는 분, 이렇게. 당황해서. 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서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영화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의 태도를 어떤 코드에서 볼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제일 오래된 이론은 영화의 태도에서 이 영화가 누구의 시선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누구의 시선인가. 그래서 여기서 되게 오래된 이론이 이제 로라 멀비라는 학자가 내놨던 이론인데 주류 영화의 대부분의 시선은 남성의 시선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카메라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 영화의 카메라는 보통은 남성이 주체고, 그다음에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서 파편화를 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죠. 뭐 다리, 뭐 가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론을 갖고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카메라가 누구의 시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면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어떻게 찍느냐의 문제로 이게 넘어가는데, 가령 A가 B를 때린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이게 A의 시점으로 찍었을 때 영화의 느낌과 맞는 사람 시점으로 찍었을 때의 느낌과, 그다음에 그 폭력의 장면을 얼마나 멀리서 보느냐 또는 얼마나 오래 보느냐, 그래서 그 폭력의 결과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면 그 맞고 나서도 그 두 사람이 때리고 나서도 맞고 나서도 계속 살아갈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인 거죠. A가 B를 때렸다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렇죠. 그것이 영화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드인데, 어떤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로 보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사람을 부감으로 찍으면 초라해 보인다. 그렇죠. 네.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사람이 위대해 보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앵글이나 그 영화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미가. 앞장면이 뭐냐,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앵글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편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령 어떤 콜럼바인 총기 살인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10대가 무차별로 묵지마식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고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엘리펀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고백이라는 영화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원인이 이 주인공 소년이 자기를 버린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 소년의 친구는 이 소년한테 또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거스 반 산트 감독의 엘리펀트라는 영화는 그 많은 요소들을 늘어놓지만 그 사이에 접속사를 빼는 거예요. 늘어놓기만 하고 그래서를 넣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영화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서 달라지는 건데. 알아서 판단하게 되는 그렇죠.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인간에게 폭력이
비단 이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얘한테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미스터리가 들어있다. 거대한 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그 미스터리인 채로 놔두는 게 폭력을 기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기자님. 재밌어요, 심지어. 강단에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어떤 인과관계를 네. 어떻게 보여주느냐에서 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도 편집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에는 영화 하지 말고요. 한번 궁금한 거 모아서 쫙 설명해 주는 것도 되게 유익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언제 한번 그렇게 예, 할까요? 자꾸 밀리면 예, 이게 예. 발효가 돼서 예. 안 좋아지니까요, 질문이. 술이 되면은 나쁜 일은 아닌 것 예, 같아요. 지금 마시니까 취하네요. 자, 다음 주에는 네. 비포 선셋 영화 할 거고요.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자, 광고 듣고 디나 캐롤의 Someone Like You 들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